예, 조선일보 사설 2026년 4월 4일 수요일 날입니다. 사설 원청 업체의 사용자 성 첫 인정 노란 봉투법 혼란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읽어드리게 되겠습니다. 노란 봉투법, 벌써 혼란이 시작된 것은 이미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란 봉투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유권 해석이 아니죠.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내리막길로 꽂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4곳에 대해서 청소 그리고 경바 시설관리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노란 봉투법이 적용되는 현장이 어쩌면 그렇게 충청남도에 있는 대덕지구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 쪽을 겨냥했는지,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안타까운 가슴으로 생각되게 합니다. 2월 내로는 노란 봉투법 해석 지침입니다. 하지만은 다른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을 거느린 정부,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용자가 된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최종 사용자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이런 민주노총의 발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우리가 미뤄 짐작해 봐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이 폭넓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 이 말이 이게 복잡합니다. 사용자성이 뭡니까? 원청한테 하청업체의 모든 노사간의 분쟁, 노동단체의 항의는 직접 원청이 책임지고 챙기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용자성이라는 표현은 또 무슨 표현이야? 아리꾸리하게 공공기관을 넘어서 민간업체로 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만 합니까? 노동부는 해석 지침에서 공장 관리자가 청소 용역 업체의 작업지 시설을 제시하는 경우에 일반적 지시권에 해당해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충남노동위원회는 안전관리 등 일부 의제를 선별해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는 안전관리를 앞세우고 실제로는 임금 이상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기업계는 법령상의 안전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판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우려가 현실로 성큼 나타난 것입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천업체가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 노동 행위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공공기관과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더 할 것입니다. 이런 폐악한 노란 봉투법 통과 이후에 산업 현장에서는 진짜 사장 나오라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 사장은 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사장은 원청회사. 우리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라 하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이제 해외의 기업체들은 다 이 나라를 떠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다 해외로 도망갈 것입니다. 불을
눈을 보듯 뻔합니다. 공공기관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기업은 더더구나 존폐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완 조치가 무슨 보완 조치입니까? 뒤집어 엎어야죠. 최소한 노동부의 해석 지침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석기 시대와 우유 시대의 사이, 우린 어디에 있나라는 제목이다. 변희원 독자부 차장입니다. 여론 독자부 차장 희원 씨의 석기 시대와 우주 시대 사이 우린 어디에 있나? 우린 어디에 이중은 있나? 달로 가는 경쟁. 우리는 칸쿤 출장이 화두. 큰 이야기 설계 못하면 시대 역행하는 위험에 처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본문은 유튜브 유영선 씨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제목을 읽으면서 우리 유한 유튜브께서 이 에스프레소죠. 여론 독자부 차장 변희원 기자가 기고한 글인데, 이 글의 제목을 읽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낌이 왔습니다.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하는 가짜 대통령의 워딩이 기억에 나네요. 어떡하라고요? 예? 어떡하라고 하는 말을 쓰는 자가 캄보디아 같은 할 말이 있으면 약소국가에 가서는 지구 끝까지 한국인을 괴롭히는 사람은 찾아내겠다고 음장을 놓는 그런 공갈 협박을 할 줄 아는 주제에, 쿠팡 사건 때 그 기가 막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그 범인의 인도에 있어서는 말 한마디도 중공 당국에 발언하지 못하는 사기 대통령 이재명을 규탄합니다. 예, 본문 읽어주세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 종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좋은 점을 하나 꼽자면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청사진이 보여줘졌다는 것입니다. 이란을 향해서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미 항공우주국 로켓 아르테미스 2호의 발사 성공을 알리면서 우주시대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나 달 탐사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석기 시대로 회귀하거나 우주 시대로 도약하는 국가가 같은 시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지구는 하나의 행성이어도 그 안에 국가들은 저마다 수천 년의 시간차를 두고 살아가는 시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법이 있습니다. 해법이 있습니다. 신권 통치, 인권을 말살하고 그야말로 특권 충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 안 됩니다. 미국이 깡패국가라고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미군 물러가라고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은 표리천 정신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대영 제국을 탈출한 그들이 건국한 미국입니다. 그들은 성서 위에 손을 놓고 선서하는 대통령의 선서문을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우방 국가를 침탈하거나 못사게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폭격을 하고 그들을 석기 시대로 돌리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죽하면 그런 발언을 하는가 하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인정하고 차라리 동정하는 심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 국가의 국민들인 것입니다.
미국과 하나 되고 자유우방과 하나 돼서 가난해진 나라가 있습니까?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과 하나 되고 중공과 하나 되려고 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가난에서 탈출하고 그 나라가 민주국가가 되고 국민들이 천부의 인권을 보장받는 정치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고담 기사가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은 석기시대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전쟁 경험을 했던 농경시대의 근면성을 무기로 삼아서 산업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단순한 농경시대의 근면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우리라는 나라는 근면성, 의미보다는 우리를 찾는 끈기, 국민이었습니다. 끈기와 근면 계속 읽겠습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심지어 해외 노동 현장에서 세계 무대에서 반복된 훈련과 노동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K-팝의 칼 문구를 보면 칼 군무를 보면 군무입니다. 춤사위죠. 그 압축성 성장의 문화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오죽하면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 제목이 피, 땀, 눈물이겠습니다. 피, 땀, 눈물. 이제 근면성만 갖고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상상력과 상상력, 기술 주권이 지배하는 우주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 주권, 새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민간 우주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정부와 시너지를 내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우주 기업들은 아직도 정부의 발주나 하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처럼 미친 상상력을 발산할 만한 인재를 키워낼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친 상상력 발산, 인재. 우주 반도체 개발이라든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볼 때 한 발 늦게 생긴 우주항공청의 정착과 같은 비교적 소소한 과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어디 우주뿐이겠습니까?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양자, 에너지 기술까지 새 시대를 막기 위해 준비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AI 로봇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폐악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부를 그 정부 밑에서 국가를 치리하도록 놔두는 것은 AI 로봇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퇴행의 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정직과 상식, 공정과 정의가 넘치고 창의와 자유, 표현의 자유, 인간의 인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는 이 현실을 타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우주시대에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AI 로봇 시대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순전히 거짓 데이터와 조작과 부정부패와 음해의 음모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놀아나는 AI 로봇가 이 나라에 밑받침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망하는 대한민국 AI 로봇 시대, 우주 시대에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바를 정자에 압이 붙잡니다. 아버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된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여가면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에게 거짓부렁이를 하고 기만과 위선, 거짓 선전 선동을 짓부리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겁탈하고 개돼지를 만들려고 하는 정권은 이 나라를 폐망의 길로 몰고 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달을 향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고 누군가를 화성의 첨단 산업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어디로 향하고 가야 하겠습니까? 거짓말이나 짓부리고 언론이나 탄압하고 종교나 탄압하고 그리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이러한 폐악 정당에게 나라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뉴스를 살펴보니 그 답이 나왔습니다. 멕시코 칸쿤 우주시대로 가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짜야 할 사람들이 칸쿤의 관광명소에 대해서 감론을 펼치는 중이었습니다. 정치인의 칸쿤 출장이 불법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석기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외유성 출장을 그런 문제가 아직도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눈물겨운 슬픈 현실이란 뜻입니다. 시대착오의 길을 가고 있는 이 폐악 정당, 가짜 정부, 가짜 정당, 가짜 정권, 가짜 사기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스캔들과 쟁점이 없는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멸망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국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달이나 우주로 가는 로켓이 아니라 칸쿤으로 가는 버스를 따지는 이유는 그것 말고도 할 얘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가리들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가리가 빈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이 폐악 정권의 국무위원들이 국정조사장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국힘의원들이 질문하는 발언에 입도 뻥끗 못하는 화두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의 빚이 몇 프로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국무총리갑니다. 국방장관의 발언을 여러분 몇 가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외교부 장관의 말을 들었습니까? 통일부 장관의 워딩을 들었습니까? 그래도 이 국민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과자들이 완전히 장악한 국무위원들, 장관들, 그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들의 대가리가 텅텅 빈 것 아닌가? 오직 주사파, 친북, 친중, 김일성 주체 사상을 혹시 신봉하면서 그 대가들이 비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르테미디스 2호가 발사대를 떠난 날 한국 시각으로 보름날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엄청 밝아와야 할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보름달이 동그랗게 밝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이 곧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됩니다. 달과 달나라를 쫓고 화성을 쫓는 나라들 앞에서 우리의 정치꾼들은 칸쿤의 거리에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시대와 석기시대의 사이에 아득한 문명적인 간극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이런 폐악 정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분통이 터지지 아니할 수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석기시대와 우주시대 사이 우린 어디에 있나라는 변희원 씨의 독자부 차장님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상 끝나죠. 네, 이상으로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달맞이 공원에서는 아침에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또 운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분통이 터져서 병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면 헛웃음 웃는 시간을 갖습니다. 깔깔거리고 미친놈처럼 웃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짓 폭소라도 터뜨리고 미친놈처럼 웃지 아니하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거짓을 짓고 소리쳐 웃는 웃음소리 속에는 저의 한과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의 한이, 어쩌면 하늘의 한이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80대, 90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서셔서 저항권을 발동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소리 지르는 노인들의 여러분, 소리를 고맙습니다. 아우성을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